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머니만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애플도 제쳤습니다. 한 분기에 89조 4천억 원, 성과급 빼면 106조 원, 전 세계 민간 기업 중 분기 영업이익 1위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삼성전자 주가는 7% 가까이 떨어졌고 코스피는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세계 1등을 했는데 시장은 벌을 준 것 같은 이 상황.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경고하고 국회에서 청원까지 올라가고 정치권에서는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품.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코스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 계좌를 지키려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전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였고 작년 같은 기간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800% 넘게 늘어났습니다. 성과급으로 나갈 충당금까지 더하면 실제 벌어들인 돈은 106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엔비디아가 세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넘어선 수치라 국영기업을 제외한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1위에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당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낮게 출발해서 계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에 들어서는 한때 낙폭이 8%까지 커지면서 오후 1시 51분, 20분간 거래를 아예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 내린 7,656으로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는 6.92% 급락한 29만 6천 원, SK하이닉스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외국인이 3조 원 가까이 팔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넘게 사들이며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걸 이른바 세론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기대감이 잔뜩 반영되어 있었고 막상 숫자가 눈높이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최근 몇 달 사이 새로 등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 16종이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됐습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주가가 하락을 오르내리는 폭의 2배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입니다. 문제는 상장 이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상장되기 전 5달 동안 사이드카가 18번,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됐는데 상장이 된 지 5주 만에 사이드카 14번, 서킷 브레이커 3번이 나왔습니다. 5개월치 변동성이 5주 만에 거의 재현된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수익률을 다시 맞추는 1일 리밸런싱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ETF 운용사가 추가로 주식을 더 사야 하고 반대로 떨어지면 팔아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말 36%였던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이 최근에는 55%를 넘어섰고 거래대금 비중은 63%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조금만 크게 움직여도 그걸 따라잡으려는 ETF 매매가 다시 주가를 더 크게 흔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행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 두 종목에 자금이 쏠리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면 시장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이 상품 도입 자체를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한 정도입니다. 실제로 상장 한 달여 만에 나온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통계도 나왔고 신용융자 잔액도 5월 말 기준 39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빚을 내서 이 변동성 큰 장에 배팅하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리밸런싱은 이미 7월 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인 20.8%를 훌쩍 넘어섰고 그동안 유예해뒀던 매도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다만 시장이 우려할 만큼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하루 매도 한도를 줄이고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 평균 비중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적용해서 매도 물량을 최대한 잘게 쪼개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밸런싱 재개 첫 3거래일 동안 순매도 규모는 하루 평균 700억 원대로 오히려 그 전달보다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앞으로 터질 폭탄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변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코스피가 다시 오르면 국민연금의 실제 비중과 목표치 사이의 격차를 또 벌어질 수 있어서 매도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상장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폐지와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규정상 ETF가 상장 폐지되려면 기초자산 자체가 상장 폐지되거나 신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순자산 가치와 지수 사이 괴리가 심하게 벌어지거나 유동성 공급자가 없어지는 경우 정도로 요건이 제한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품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장된 16개 상품이 한꺼번에 퇴출시키면 오히려 시장이 더 큰 충격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방향은 폐지보다는 규제 강화 쪽이 가깝습니다.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종목 추가 당분간 막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 두텁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여론의 압박이 계속되는 만큼 이 이슈는 당분간 계속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낙관과 경계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 수요도 건조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투톱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급락으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도 있어서 지금의 낙폭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다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은 구조적인 문제라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최근까지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신용융자 잔액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 주가 하락 시 반다 매매로 매물이 더 쏟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결론적으로 방향 자체는 반도체 업황을 따라가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흔들림은 당분간 이전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상황에 대한 가장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이런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는 지금 같은 고변동성 장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하루 단위로 수익률을 다시 맞추는 구조라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기만 해도 장기 보유 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상장된 관련 상품 전부가 한 달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단타가 아니라 오래 들고 갈 생각이라면 이런 상품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신용거래는 지금 시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용융자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 지수가 급락하면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낙폭이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담보 비율을 수시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시장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뜬다고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기보다는 왜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지 원인을 먼저 구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 쏠림이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 분산 점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종목에만 자금이 몰려있다면 그만큼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레버리지 ETF 규제 관련 뉴스는 계속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감독 강화나 신규 상장 제한 같은 정책 변화가 나오면 관련 종목들의 수급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을 보면서 든 생각은 좋은 제도라도 시장 구조에 따라 고려 없이 도입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ETF 자체는 해외 자금 유입이나 가격 발견 기능처럼 나름의 도입 취지가 있었지만 두 종목의 코스피가 과도한 집중된 구조 위에 오히려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다만 이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보다는 한동안 코스피의 하루 등락폭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문제는 그 펀더멘탈이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 예전보다 훨씬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원으로 세계 민간 기업 중 1위 달성.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 코스피 급락.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동시 발동. 배경에는 세론 심리뿐 아니라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변동성 확대가 있음.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이미 7월 1일부터 재개된 상태이며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진행 중.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는 법적 요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국은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코스피 방향성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 요인과 레버리지 변동성 신용융자 부담이라는 경계 요인이 공존함. 개인 투자자는 레버리지 상품과 신용거래 위험 관리, 분산 투자 점검이 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